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집권 여당의 엔드게임이 바로 체스 둘 때 마지막에 탁 하는 이제 그건데 지금 이제 끝판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권 여당,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조금 애매하게 선정을 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 집권 여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하나하나 분석을 했는데요. 자, 신의균의 국방TV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국민이 빠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국민 면접입니다. 뭐 이런 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이런 순서로 서가지고 뭐 국민 면접한다라고 하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그렇지만 뭐 완전히 가치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사람들 정도는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넌 안 돼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도 알아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미애죠. 집권 여당 대선 예비 후보 넘버원인데 정권의 방패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 상임 고문을 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민주당 대표했죠. 과거에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그때도 민주당 대표. 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멘트는 아마 영원히 박제가 될 정말 명문일 수도 있는데 그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단순한 알 권리보다는 좀 이따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소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소장을 좀 공개해라 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보여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게는 단순한 알 권리보다는 좀 이따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다. 니들 개돼지들이 알아서 뭐해. 니들은 몰라도 돼. 이 말인 것이죠. 정말 이 오만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5,200만 중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 손을 두드리면서 명령 안 듣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국회에 와가지고 쇼 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등 그냥 오만이 그냥 뻗쳐 있는 사람이에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시켰죠. 그리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고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을 한 당대표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 겨냥 수사에 외압을 넣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조국 사태 이런 거 할 때 외압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어떻게 해서 아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용산에 근무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에 있는 그 부대조차도 들어가지 않고 PC방에서 게임 처하고 있다가 그걸 어떤 대위가 가가지고 무마시켜준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자금으로 이제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 후원금 가지고 지역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딸의 식당에 가서 카드를 수백만 원을 껐습니다. 그래서 놀라대니까 그럼 딸 집에 가서 딸이라고 해서 돈 안 주란 말이냐? 아니 돈을 줬다고 뭘 합니까? 그걸 왜 공금으로 쓰냐 이거죠. 이제 그런 오만함의 극치, 그리고 내로남불의 극치. 그런데 핵심 공약 우리 또 봐야 되죠.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기본소득 도입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의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배급하겠다.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안통치, 이 독재, 이걸 계속 끌고 나가겠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에 전쟁하겠다. 계속 지금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 칼춤을 연이어서 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정말 이 사람은 스토리가 참 많은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고 충격적인 스토리죠. 여러분들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수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수와 전화 통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폭언을 쏟아냈던 그거 우리 집사람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더니 정말 깜짝 놀라던데.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만든 출발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다.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그 나라를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련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더 정통성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무고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 검사 사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수고무 집행 방해, 전과자입니다. 뭐 집회, 시위 이런 거 민주화 시위 아니고 그냥 돈하고 관계된 이런 일들이 많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폐륜 논란이죠. 형수 그리고 형수의 어머니 사돈 어른이죠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던 그 전화통화 내용이 박제가 되어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외도 논란 있죠. 공짜 외도 논란이죠. 그리고 성남 판교 신도시 할 때 철거민들에 대해서 집단 소송하느라고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시장대에서 오히려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뒤통수 치는 논란. 그리고 자기 부인 해경군 김씨, 이제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해경군 김씨, 김혜경의 아이디어하고 똑같다. 나중에 다 밝혀졌죠. 그래서 지난 대선할 때 문재인하고 이제 경선할 때 이때 뭐 어마어마하게 문재인을 씹고 했던 이제 바로 그 사람인데 이때 문어벙이라고 해경국 김씨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아주 당시에는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들을 무자비하게 배탄했던 사람이 바로 부인이다라고 거의 지금 뭐 밝혀지고 있는 확정적으로 거의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아주 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 공약을 보면 억강 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건설. 이게 뭐냐? 부자들 돈 뺏어서 약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공산사회주의 만들겠다. 공산당 혁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딱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 저는 이재명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김두관 이 두 사람이 가장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대동세상 건설은 덩샤오핑이 1979년에 중국을 개혁 개방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대동세상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한다. 그래서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2049년까지 따퉁 사회, 대동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게 덩샤오핑의 목표였는데 바로 이 중국 이 공산사회주의 그 이념에 아주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그 대동세상, 여러분들 대동세상이라는 이야기 평소에 하셨습니까? 안 했죠. 저는 대동이라는 이 말은 뭐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대동단결, 대동투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구호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동농기계 회사 이름이나 정도는 알고 있었지 이렇게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나올 정도다라고 하면 이자가 덩샤오핑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숭배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기본주택 확대,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상이죠. 배급해주겠다 그겁니다. 부동산 투기 강경 처벌한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겁니다. 좀 기가 막힌 것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불법적인 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걸 단속을 해야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무조건 투기고 주식으로 돈을 벌면 투자고 그런 겁니까?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죠.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조작을 해서 이걸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벌 해체하겠다. 이건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해오던 말이죠. 그리고 공공주도 경제정책을 하겠다. 그냥 정부주도를 끌고 가겠다. 바로 공산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정세균입니다. 총리했었죠. 총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서
총리라는 자가 그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네. 그간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갖고 버티셔야지. 어쩌겠어. 라고 이야기한 자입니다. 일 안 하고 맨날 정치하면서 벌어먹고 사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영업하면 다 돈 잘 버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장님 소리 들으면 전부 자신들이 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죽지 못해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일 안 해봤으니까. 박지원이 인정한 김대중의 적통 후계자이자 동교동의 좌장입니다. 코로나 확산은 국민 탓이다 라는 망언을 했어요. 좀 적당히 모여야지, 오죽 모여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라는 자가. 월성원전 사건 당시에 피의자들 범죄 행위 격려 논란. 이건 뭐냐? 월성원전 산자부가 비리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나쁜 짓. 그러면 산자부 공무원들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문 시위에 대해서 초법적인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초법적, 즉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강경 대응했다 이겁니다. 8월 15일 날 작년이죠. 이제 광화문에 막 사람들 모이니까 계속 방역해가지고 더 조사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막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확진자들 늘려가지고 마치 저 시위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위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시위하려는 이 애국 시민들이 드라이브 스루 하려고 하니까 그 드라이브 스루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단속해 처벌해 라고 한 자입니다. 핵심 공약 보면은 사회초년생에 1억 원을 준답니다. 무슨 돈으로? 기가 차는 사람이죠. 대기업 임금 배당 3년을 동결한다. 대기업의 임금과 배당을 3년을 동결한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 다니는 게 죄입니까? 대기업 운영하는 게 죄입니까? 근데 3년을 임금을 동결한대요. 그리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 기업을 그러면은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죠. 그 배당도 동결한다. 그런데 손해보면 배당 없고 이익되면 안 주고 그리고 돈 다 뺏어서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 임금 인상하겠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보면 좋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대기업 망하면 대기업 망할 듯 하면은 중소기업은 이미 망하고 없죠. 절대 이런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했던 짓들이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 아파트 30만 호 공급하겠다. 배급하겠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자가 지금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 말고 이 국민 경선에서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여기는 친문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는 강한데 자기네들 내부 경선에서는 친문이 아니고 비문이니까 좀 밀리고 있고. 자, 이낙연입니다. 지금 뭐 거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죠. 이 국민 경선. 자기네들 그들의 리그에서. 여기도 이제 국무총리를 했죠. 근데 이 사람도 한문을 또 많이 쓰네요. 유천하지 성위능하. 다음번에는 꼭 모시겠다. 이 말이 뭐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쪼르르 왕이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심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 라고 왕이가 가시는 그 뒤에 대고 님의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전하 다음에는 꼭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전형적인 친중 인사예요. 전남지사 시절부터 대표적인 친중공 정치인이었고 뭐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거 우리 구동존이라는 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 인정하면서 다른 걸 인정하면서 그리고 같음을 추구하자 라고 하는 게 구동존이가 바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중국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 말을 가지고 중국이 이제 주변국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교류해 나가는 건데 여기는 구동존이 됐고요. 취동화의해요. 이제는 그냥 같은 걸 취해요. 다른 거 됐고요. 같이 만들어요. 전부 다. 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서민 코스프레를 했죠. 창신 골목시장 족발. 뭐 이제 종로에 국회의원 출마했으니까 창신 골목시장에서 나 족발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사진 올렸더니 알고 보니까 배달음식 홍보 사진이었어요. 지하철 결제. 나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녀요. 1호선 타요.
하고도 막 보여주는데 지하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하철 타면은 이 교통카드 오른쪽으로 탁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으로 찍은 겁니다. 지하철 타본 적이 없으니까 안 열리는 것이죠. 왼쪽으로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옆에 있는 출구가 열리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 비서진들이 와서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쇼하는 거는 점잖게 생긴 사람이 또 쇼를 또 하네요. 자기 예전에 그 동아일보 다녔을 때 지하철 좀 탔을 텐데 물론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백성을 최우선시하는 지도자다. 아니 백성을 그냥 공개 채용시키고 하는 이런 자를 갖다가 백성을 최우선시하는 지도자다. 이게 이제 친문들하고 뭔가 동질감을 느껴야 되니까 김정은이를 좀 찬양을 해야 친문들이 너 좀 우리 편이네? 라고 생각해 줄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북한 개정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팔로우를 또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같은 북한의 홍보 매체들 막 팔로우를 하네요. 왜? 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새겨드려야 되니까. 이건가요? 자, 기가 차는 자입니다. 남북 단일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이 하키 열심히 하려고 메달 따려고 또는 올림픽은 참가에도 의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게 바로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이죠. 그런데 아니 이들 메달권도 아닌데 뭐 그래 징징거리냐. 그냥 북한하고 우리 쇼 하려고 좀 하는데 좀 해라 라고 했던 자입니다. 핵심 공약 보면 토지 공개념 도입 다 지금 공산사회주의예요. 중산층 비중 70%로 확대. 무슨 수로? 그 말은 전체적인 소득을 확 내리면 그럼 내가 뭐 이 정도 되면 중산층 되겠네. 못 사는 가운데서 중산층. 바로 베네수엘라 만들겠다 그거죠.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까?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를 더 강화한 두 개 다 강화한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 돼요? 이 말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따뜻하게 마시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왠지 전략적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니까 똑똑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부유층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불로소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쌓이면 불로소득 할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소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죠.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 이낙연의 사상 근저에 바로 마르크스주의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노동가치설을 주장하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게 노동가치설이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는 마르크스주의자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교류 확대하겠다라는 것이죠. 뚜렷한 극좌 성향 박용진, 민주노동당 출신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전과가 많아요.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집시법 다 그냥 민주화 시위했다고 치는데 음주운전은 민주화와 관계없네요. 또 이 사람들이 보면 음주운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읽어볼 가치도 없고요. 양승조, 지금 충남도지사라고 하는데 존재감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낮에는 헌화하고 밤에는 폭탄주 파티 하는 거, 이거 과거에 임종석이가 자기애들 이제 정권 잡고 금이 환영해서 광주 내려가서 5.18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5.18 기념 행사하고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새천년 NHK라고 하는 룸사롱 가가지고 술 먹고 하다가 임수경이 들어와가지고 임수경한테 쌍욕하고 했던 바로 그 정신 해서 충남도지사 돼가지고 현충일 대전에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헌화하고 현충일이라고, 그리고는 밤에 중국집 가서 폭탄주 마시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칭산철강그룹이 한국 진출한다고 그렇게 지금 위기감이 고조될 때 현대제철 고로를 그냥 아웃시켜버렸어요. 조업정지 처분 내려가지고. 이 용광로 하나 스탑시키면은 이거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부러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친중 정책을 했던 자인데 여기도 보면 전부 노동가치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거 느낄 수가 있는데 딱히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최문순 당연히 친중주의자,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마음속에 짓는 1대1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거지 라고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단과 점심 술파티 하고는 도의회 가가지고 그냥 떡실신해서 술 취해서 잤던 그 행위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다가 뭐 완전히 그냥 차이나타운 칠갑을 하겠다고 했던 자죠. 그리고 중공의 선전선동부 통일전선의 이 선봉에 있는 저우이보, 인민일보, 한국지사장 저우이보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역시 친중에 완전히 친중에 거기다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그런 공산사회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두관입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라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거 불공정하다. 똑같이 줘.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가 좀, 뭐, 그래서 그런지, 여하튼, 이 배운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할 때 방만한 도정으로 막대한 채무를 졌죠. 1.4조 원. 그래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더욱더 이 경남도의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김두관이가 깔아놓은 이 빚을 갚는데 도정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빚 다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을 탄핵을 하고 그리고 동양대 총장 자기가 이제 경북전문대 동양대 같은 재단에 있었으니까 그 경북전문대 다녔으니까 은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말 좀 똑바로 잘하시오 라고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딸은 중국에 보냈다가 무슨 백이 얼마나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민은행 서울지사에 지금 취직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공하고 합작해서 양산에다가 양산 부산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중 양산 바이러스 연구소 무슨 뭐 양산시에다가 코로나 퍼뜨릴 일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이 핵심 공약을 보면 이 사람이 여기 공약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공산주의자다라고 느껴집니다. 공약상으로는 국민 기본 자산제를 도입한다. 일단 재산을 기본으로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속 최대 금액을 4억 원으로 제한하겠다. 100억 원 있는 사람도 96억 빼서 4억 원만 줘.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가구 1주택 국가가 책임지겠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다 배급해 주겠다 이 말인데 주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주택 준대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돈으로? 결국 나라 망하게 만들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북한 만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지 뭐가 부족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8명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공약 그리고 가장 공산주의 공약 그리고 가장 친중, 최문순과 함께 가장 친중, 드러내놓고 친중인 최악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 그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큰일 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에일리언하고 프레데터가 싸우는 영화예요. 그러면 에일리언이 만약에 이기면 우리 인류는 다 잡혀먹고 프레데터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때려 죽이고 그러면 에일리언이 이기든 프레데터가 이기든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8명 그 어떤 자가 이기더라도 우리는 다 죽는 거다. 다 공산주의 국가로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40대 남성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일해서 캠핑도 가시고 다 하죠. 그거 다 뺏어간답니다. 진짜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공산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단 한 명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신의균의 국방TV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